너무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제 겨우 말할 정도의 2살 어린아이가 양아버지의 학대를 받아 며칠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심각한 뇌출혈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난해 8월 이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정인이 사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 그것도 가정의 달, 어버이날에 일어난 유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의 정도가 큽니다. 2살이면 영아 시절을 막 벗어난 그야말로 아기에 가까운 그런 존재입니다. 때린 이유가 아이가 칭얼대고 말을 안 들어서라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양부는 5월 들어서만 최소 3차례 아이를 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뇌출혈 말고도 엉덩이와 가슴, 허벅지 등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는데 발생 시기가 각각 다른 것으로 추정돼 추가 학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양 모두 방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등을 계기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9살 아이를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는 징역 25년형이 선고됐고 이번 주 1심 선고를 앞둔 정인이의 양모에게도 사형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책들 대부분이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사후 약방문이라는 점입니다. 아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미 큰 충격을 받은 뒤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줄 수는 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아이를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 강화만큼이나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영유아들의 아동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집은 타인이 들여다볼 수 없는 일종의 폐쇄된 공간입니다. 특히 이번 피해 아동처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은 더욱 취약합니다. 그런 만큼 학대의 징후를 미리 예리하게 파악하는 주의 깊은 시선이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아이의 상태를 제3자가 자주 살펴볼 수 있는 공공의 역할,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사와 전문 간호사가 한 팀을 이뤄 가정을 방문하는 등 여러 관련 기관의 협업, 특히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